자, 우리 형들, 잠시 하던 거 멈추고 문부터 걸어 잠급시다. 오늘만큼은 세상 누구의 방해도 없이 우리 남자들끼리만 아주 솔직하고, 그래서 더 뼈아픈 이야기를 좀 해야 하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형 있어요? 1분 전에 확인했는데 또 보고, 알림도 안 울렸는데 괜히 한번 켜보고, 그녀에게서 카톡 답장이 왔는지, 내 스토리는 읽었는지, 혹시 내가 보낸 메시지에 일이 사라졌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면서 심장이 롤러코스터 타는 형들, 솔직히 뜨끔하죠. 괜찮아요. 그 마음 나도 지겹도록 겪어봐서 아니까. 겉으로는 세상 모든 걸 짊어진 척, 인생 다 아는 척 무게는 잡지만, 사실 우리 속은 누구보다 여린 순두부 멘탈이잖아. 특히 사랑 앞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뭘 보고 배우면서 자랐어요. TV 속 드라마 주인공들은 항상 그랬잖아.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바치고, 비가 오면 달려가 우산이 되어주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찍어서 결국 그 지고지순한 마음에 감동한 그녀의 눈물을 얻어내잖아. 우린 그게 진짜 사랑이고 남자의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지. 그래서 우리 형들 그렇게 했잖아. 그녀의 아침을 깨우는 모닝콜부터 잠 못 드는 밤에 장문 카톡까지. 그녀가 좋아한다는 맛집은 지도에 별표 쳐가며 꿰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온갖 재롱을 부려서라도 웃게 만들어주려고 애썼잖아.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감정,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전부 그녀에게 몰빵하면 언젠가는 그녀가 아, 이 남자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동해서 내 품에 와락 안길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주 사람 환장하게 만들지.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녀의 눈빛은 감동이 아니라 점점 부담으로 변해가고, 카톡 답장은 점점 짧아지다가 결국 카 같은 단답형 폭격만 날아오고, 이거 진짜 겪어본 사람만 아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고문이거든. 형들한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 하나 알려줄까요? 형들이 지금 사랑이라고 믿고 행하는 그 모든 헌신과 지나친 친절이 사실은 형들의 매력을 좀먹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약이었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형들이 그녀를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행동이 실제로는 그녀의 귓가에 제발 나 좀 사랑해줘, 나 너 없으면 죽어 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지독하고도 잔인한 연애의 역설입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역설인데, 형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그녀는 질식할 것 같아서 도망가고 싶어지는 이 현상.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뇌에 아주 깊숙이 박혀버린 착한 남자 콤플렉스라는 악성 코드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그 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말 만든 사람 누굽니까? 진짜 상 줘야 돼. 우리 순진한 남자들 수십만 명을 연애 호구의 길로 인도한 공로로 말이죠. 이 새빨간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고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대답이 뭐였죠?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선고.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아. 헐, 이 말 듣는 순간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잖아요. 머릿속에선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갑니다. 좋은 사람이면 됐지 뭘 더 바래. 내가 무슨 범죄라도 저질렀냐고. 난 그냥 너 하나 보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끝없는 의문과 배신감의 멘탈은 그냥 가루가 되어 흩날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빠져있던 거대한 함정입니다. 우리는 연애를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헌신이라는 동전을 넣고 정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사랑이라는 음료수가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아무리 동전을 쏟아부어도 음료수는 안 나오고 오히려 기계가 매력 품절이라고 빨간불만 깜빡이는 상황. 형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여자는 형의 헌신에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을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형을 고마운 사람, 착한 사람으로는 생각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생각나는 남자로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놈의 매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형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칠 겁니다. 아, 오케이. 알겠어. 착하게 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제부터 나쁜 남자가 되어서 연락도 좀 쉽고 쌀쌀맞게 굴면 되는 거네. 라고요. 잠깐. 형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직 제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무심함이나 내려놓음이라는 게 절대 그런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건 쿨한 게 아니라 그냥 예의 없고 미성숙한 놈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 형들 스타일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진짜 남자의 여유, 그 무심함의 정체는 바로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 형님들이 입이 닳도록 말했던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내리쳐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대한 산을요. 여자가 한번 웃어준다고 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해벌쭉하고, 여자가 좀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쭈그러드는 그런 가벼운 조약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고, 네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묵묵히 가는 멋진 놈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 섹시한 겁니다. 여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한테 목매달고 자기 기분에 따라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삶에 집중하느라 바쁜 남자. 그러면서도 곁에 있을 땐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동시에 이 남자는 내가 없어도 잘 살겠구나 하는, 언제든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주는 남자한테 미친 듯이 끌린다는 사실을요. 우리 형들은 그동안 정확히 반대로만 해왔으니 죽을 쓰고 있었던 거죠.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라는 태도가 비굴한 포기가 아니라, 나는 나 자체로 충분히 괜찮은 놈이니까 네가 내 가치를 못 알아본다면 그건 내 손해지라는 당당함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형들에게 풀어낼 이야기는 연애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유치한 기술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 형들의 뇌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서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버릴 거니까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내가 잘해주면 싫어하고 내가 좀 무심해야 그제야 나를 쳐다보는 건데, 이거 완전 청개구리 신부 아니야? 라고 따지고 싶은 형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밤새 술 마시면서 친구 붙잡고 여자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한탄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들, 이게 단순히 여자가 변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중요한 심리 법칙 하나를 형들 뇌에다가 그냥 강력하게 박아줄게요. 어려운 영어 단어 다 집어치우고 우리끼리 쓰는 말로 아주 쉽게 설명할 테니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줄리안 로터라는 심리학자 형님이 내놓은 통제 소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이 좀 딱딱하죠.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일타 핵심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냐면 자기 인생의 리모컨을 자기가 직접 꽉 쥐고 채널을 돌리는 사람한테 미친 듯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리모컨을 남한테 쥐어주고 네가 좀 눌러줘, 내 기분 좀 행복 채널로 돌려줘 하면서 징징대는 사람한테는 매력을 전혀 못 느끼죠.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형의 행복, 슬픔, 분노, 기쁨, 이 모든 감정의 볼륨 조절과 채널 선택권이 오로지 여자친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쳐봅시다. 그녀가 웃으면 형의 세상은 갑자기 풀컬러 HD 방송이 되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시무룩하거나 연락이 늦으면 형의 세상은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흑백 화면으로 바뀌면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자막이 뜹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형 인생의 감정 리모컨을 여자친구 손에 그냥 통째로 넘겨준 거예요. 형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녀가 버튼 누르는 대로 울고 웃는 꼭두각시 인형일 뿐입니다. 형들 같으면 그런 인형이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겠어요? 처음엔 어머, 나를 이렇게나 사랑해주네 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질립니다.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아니, 이 남자는 자기 인생이 없나? 왜 나만 바라보고 있어? 내가 무슨 이 남자 산소호흡기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이게 바로 형들이 그토록 헌신하고도 차이는 너무나도 처절한 진실입니다. 자, 그럼 그 빌어먹을 리모컨 어떻게 다시 뺏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우리가 밟아나갈 7단계의 재건축 과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기둥을 세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형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서 여자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좀 과격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게 형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연애만 시작하면 바보가 되는 특급 열차에 올라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녀를 내 인생의 목적 그 자체로 삼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연애 시작과 동시에 친구들과의 약속은 뒷전, 땀 흘리던 취미생활도 올스톱, 일도 대충 하고 오로지 그녀와 카톡하고 그녀와 데이트하는데 인생을 올인하잖아요. 그녀가 형 인생의 유일한 태양이 되고 형은 그 주위를 맴도는 행성이 되어버리는 순간 형의 매력은 중력을 잃고 우주 미아신세가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형이 만난 어떤 사람이 자기 일도 꿈도 친구도 없이 오로지 형만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와, 날 정말 사랑하나 봐 싶겠죠. 하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숨 막힙니다. 진짜 질식할 것 같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여자는 형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은 거지, 형 인생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는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형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난초 화분을 선물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한 바가지씩 퍼붓고 바람 불까 창문도 꽁꽁 닫아놓고 하루 종일 잎사귀만 만지작거립니다. 그럼 그 난초 어떻게 될까요? 100%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과잉 관심과 과잉 보호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짓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정원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식물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식물이
뿌리 내릴 토양 자체를 비옥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햇볕이 잘 들게 주변 가지를 쳐주고 흙에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리고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되죠? 그 풍요로운 땅에 스스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알아서 태양을 향해, 즉 형을 향해 쑥쑥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형들. 여자라는 꽃 한 송이에 집착하며 감정의 물을 들이붓지 마세요. 대신 형이라는 사람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세요. 운동해서 몸을 만들고, 책을 읽어 지혜를 쌓고, 이를 통해 능력을 키우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세요. 형의 인생이라는 정원 자체가 풍요롭고 멋지면 여자는 알아서 그 정원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나비가 최고의 꽃을 찾아오듯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거라고요. 여자를 쫓지 말고 형의 꿈을 쫓으세요. 꿈을 쫓는 남자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섹시하니까요. 형들, 우리 뭐 하나에 꽂히면 진짜 물불 안 가리잖아요. 한정판 운동화 나온다고 하면 새벽부터 줄 서서 오픈런 뛰고 신형 그래픽카드 손에 넣으려고 몇 달을 존버하고. 그게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구하기 힘드니까, 아무나 못 가지니까, 희소하니까. 내가 그걸 가졌을 때 느끼는 그 쾌감, 남들이 와 저거 어떻게 구했냐 하고 부러워하는 그 시선, 그게 짜릿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진짜 미스터리 아니에요. 그렇게 물건의 가치는 기가 막히게 아는 형님들이 왜 연애만 시작하면 본인 가치를 스스로 마트 마감 세일 코너에 던져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형들, 마감 직전에 떨이로 파는 1+1 상품 보고 와, 이 상품 너무 고귀하다, 평생 아껴줘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오 게이득, 싸게 잘 샀네 하고 말지. 근데 형들이 연애할 때 딱 그 꼴이라니까요. 여자가 톡 보내면 1초 만에 칼답하고, 친구들이랑 한창 재밌게 놀다가도 그녀가 심심해 한마디 하면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가고, 주말 내내 그녀 연락만 기다리면서 스케줄을 싹 비워두고. 이게 헌신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건 그냥 형들 스스로 내 시간은 별로 비싸지 않아요, 언제든 당신이 원하면 가져다 쓰세요 라고 온몸에 할인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꼴입니다. 사람은, 특히 여자는 본능적으로 높은 가치를 원합니다. 잡을 수 있을 듯 말 듯한 그 긴장감, 내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성취감, 그게 있어야 사랑의 불꽃도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그 불이 붙기도 전에 너무 다 퍼져서 불씨를 꺼버리잖아요. 여자가 형을 궁금해할 틈을 안 주잖아. 이 남자는 주말에 뭐 할까? 궁금해야 하는데 답이 너무 뻔하거든. 내 연락 기다리고 있겠지. 이러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형이라는 남자의 시간과 관심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형만의 세계에 미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일이든 운동이든 취미든 형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바쁜 남자의 시간은 금값이 됩니다. 그렇게 바쁜 남자가 쪼개고 쪼개서 낸 시간에 그녀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남 자체가 그녀에겐 엄청난 보상이 되는 겁니다. 와, 이 남자는 자기 인생에 이렇게 열정적인데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위해 내주었구나. 이 느낌을 줘야 한다고요. 형의 가치는 형이 매기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 1+1 할인 딱지 떼어버립시다. 자, 형들, 담배 한 대 피우고 왔어요? 아니면 시원한 물 한 잔 마셨나?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진짜 남자들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아주 치열한 멘탈 싸움에 대한 겁니다. 형들, 연애하다 보면 이런 경험 꼭 있죠. 여자친구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거나 뜬금없이 짜증을 확 낼 때 말이에요. 그때 형들 반응 어때요? 100이면 100. 욱해서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고 맞받아치거나 아니면 아 진짜 또 시작이네 하면서 문 쾅 닫고 나가버리죠. 그러고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아 그때 좀 참을걸 왜 그렇게 흥분했지 하면서 이불킥 날리잖아요. 쪽팔리고 후회되고 자괴감 들고 이게 다 우리가 감정의 급발진을 통제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감정의 낙차를 지배하는 기술, 즉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장님이 되는 법을 알려줄게요. 이거 마스터하면 형들은 그냥 흔한 남자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존경받는 수컷이 되는 겁니다. 제가 평정심이라는 것에 거의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감정을 통제하라고 하면 무조건 꾹꾹 눌러 참는 건 줄 알거든요. 남자가 화내면 쪼다지 이런 소리 들으며 자라서 그런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도 겉으로만 허실실하다가 결국 나중에 술 마시고 폭발하잖아요. 형들, 그건 통제가 아니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겁니다. 진짜 고수는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걸 스스로 알지만 그 화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안 뺏기는 사람이지. 나 지금 열받네. 오케이, 인정. 근데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내가 지는 거야. 라고 딱 끊어낼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섹시한 겁니다.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보다 감정의 촉수가 훨씬 예민해요. 형들이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 긁어대죠. 이때 형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자는 무의식 중에 아, 이 남자는 나보다 멘탈이 약하구나. 내가 기댈 곳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멘탈이 강한 남자를 원해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요동칠 때 단단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남자 말이죠.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3초의 마법입니다. 우리 뇌가 짐승 모드에서 이성 모드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딱 3초거든요. 누가 형을 긁었을 때 바로 맞받아치지 말고 심호흡 한번 딱 하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기적을 만듭니다. 상상해보세요. 형은 지금 거대한 배의 선장입니다. 밖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고 선원들은 겁에 질려 있어요. 그때 선장인 형이 으악, 다 죽었어 라고 소리 지르면 그 배는 침몰입니다. 하지만 진짜 멋진 선장은 파이프 담배 하나 딱 물고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도 두 다리 꽉 버티고 서서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죠. 별거 아니다. 우린 지나갈 수 있다. 이 모습 상상만 해도 지리지 않아요? 여자의 감정이 태풍처럼 몰아칠 때 형이 그 배의 선장이 되어주세요. 같이 미쳐 날뛰지 말고 묵묵히 키를 잡으세요. 평온한 놈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자 진짜 남자의 품격입니다. 형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가 해줄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매운맛일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우리 남자들한테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꼭 필요한 이야기거든. 바로 언제든 이 관계에서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지. 우리 남자들 특성이 뭐예요? 한번 내 여자다 싶으면, 혹은 내가 꽂힌 여자다 싶으면 아주 그냥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나는 영원히 네 곁을 지킬 거야 라고 맹세하잖아. 의리 하나는 끝내주지. 근데 연애 시장에서 그놈의 의리가 가끔은 형들을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호구로 만든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니까 절대 안 떠날 거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면 그녀가 감동할 것 같아. 천만에. 형들이 난 너 없으면 죽어 라고 매달리는 순간 그 관계의 리모컨은 100% 그녀에게 넘어가는 거야. 이건 유치한 기싸움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형들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지. 형들은 형들의 자존심을 짓밟히면서까지 지켜야 할 여자가 있어. 만약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형은 아직 사랑을 할 준비가 안 된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비굴한 집착이니까. 이 단계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 아쉬울 것 없는 놈이 이긴다. 이게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남녀 관계에서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야. 형들이 연애하면서 제일 찌질해지는 순간이 언제야? 그녀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형을 무시하는데도 헤어지자고 할까봐 쫄아서 아무 말 못하고 억지로 웃어넘길 때잖아. 속으로는 피눈물 흘리면서 그래, 내가 참자. 내가 더 좋아하니까. 이러고 자위하지? 야, 그거 진짜 멋없어. 여자가 바보야? 그거 모를 것 같아. 이 남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 못 떠나네. 개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형은 그냥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거야. 우리 형들 중고차 사러 가봤지? 아니면 당근마켓에서 물건 사봤을 거 아냐. 거기서 호갱 안 당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그 물건이 미치도록 갖고 싶어도 절대 티 내지 않는 거야. 아, 이거 진짜 대박인데 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 판매자는 바로 알아채지. 아, 호구 하나 잡았다 하고 가격 후려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해? 물건 쓱 보고 마음에 들어도 표정 하나 안 변해. 나쁘지 않네. 근데 가격이 좀 센데? 딴 데 가보죠 뭐.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발길을 돌려버려. 그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지. 아이고 사장님, 잠깐만요. 진짜 남는 거 없는데 특별히 맞춰드릴게. 연애도 똑같아, 형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고. 나는 너를 좋아해. 너랑 있으면 즐거워. 하지만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내 기준을 넘어서 무례하게 군다면 나는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너를 포기할 거야. 이 무언의 메시지가 형의 등 뒤에서 아우라처럼 뿜어져 나와야 한다고. 여자는 본능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껴. 형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알면 그녀는 형을 붙잡아 두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긴장하게 돼. 내가 잘못하면 이 남자 떠나겠구나. 잘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건강한 긴장감이야. 형들, 우리는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야. 우리는 선택하는 왕이야. 왕은 자기 영토를 침범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 그게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이야. 자, 형들. 그럼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그 배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무턱대고 야, 헤어져 라고 소리 지르는 건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그건 배짱이 아니라 그냥 성질 부리는 거죠. 진짜 고수는 칼을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선을 가지고 있죠. 제가 아는 진짜 연애 고수 형님 한 분이 있는데 이 형님의 철칙이 바로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이거 진짜 무릎 탁치게 만드는 기술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데이트 약속을 당일에 갑자기 취소하거나 형을 무시하는 무례한 말을 했다고 칩시다. 보통의 착한 남자들은 아,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속으론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겉으론 웃어넘기죠.
하지만 고수는 첫 번째 실수에서 바로 경고를 줍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오늘 갑자기 취소해서 좀 당황스럽네.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첫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두 번째에도 똑같은 짓을 한다. 그때는 좀 더 강하게 나갑니다. 내가 저번에 말했지. 이런 식의 행동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쾌해. 우리 관계를 위해서라도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자, 이제 두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또다시 선을 넘는다. 그럼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아웃입니다. 아무리 그녀가 예쁘고 아무리 그녀를 좋아했어도 가차없이 번호를 지우고 인연을 끊는 겁니다. 제가 그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너무 독한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봐주지.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나를 대접 안 해주는데 남이 나를 대접해 주겠냐?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녀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형님을 만나는 여자들은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형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남자의 존엄성을 느끼기 때문이고, 이런 멋진 남자를 놓치기 싫어서 스스로 안달복달하는 거죠. 형들, 이게 바로 가치의 법칙이에요. 귀한 것은 쉽게 가질 수 없고 함부로 대하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야 합니다. 형은 쇼핑몰에 진열된 수많은 물건 중 하나가 아니에요. 형은 아주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가진 면접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이라는 멋진 성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하세요. 제발 나 좀 뽑아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지원자가 되지 말란 말입니다. 형이 형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세상도 형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 형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봐. 여자친구한테 이벤트 하나 해주고 나서, 아니면 헬스장에서 쇠질 좀 하고 나서, 그것도 아니면 옷 한 벌 쫙 빼입고 나서 그 눈치 보면서 이렇게 물어본 적 있다? 없다? 나 어때? 잘했어? 나 좀 멋있어? 아이고, 표정 보니까 찔리는 형들 수두룩하네. 괜찮아. 나도 옛날엔 다 그랬으니까. 칭찬 한마디 들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반응이 시큰둥하면 하루 종일 기분 꿀꿀해져서 땅굴 파고 그랬지. 근데 형들, 그거 진짜 쥐약이야. 형 스스로 형의 매력을 갉아먹는 지름길이라고.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누가 형 인생의 점수를 매기느냐에 대한 거야. 형들은 왜 자꾸 형 인생의 채점표를 남한테, 특히 여자한테 쥐어주고 채점해달라고 안달이야? 제발 A, 학점 좀 주세요. 참 잘했어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꼬리 흔드는 강아지랑 뭐가 달라? 진짜 없어 보여, 형들. 내가 겪어보고 느낀 건데, 나 이거 잘한 거 맞아? 라고 묻는 순간 형은 이미 진 거야. 그 질문 속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알아? 나는 나를 못 믿겠으니까 네가 나를 확인해줘라는 지독한 불안감이 쫙 깔려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자신감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지. 진짜 백이 자신감은 남이 와 대박 해줄 때 생기는 게 아니야.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고 오, 오늘 좀 찢었다 하고 형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때 생기는 거야. 그게 진짜 자존감이고 남자의 가오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거, 그거 사실 자신감 대출 받는 거야. 이자 엄청 비싼 사채 쓰는 거랑 똑같다고. 남들이 박수 쳐주면 기분 좋아서 으쓱했다가 반응 없으면 바로 쭈그러들고, 형 기분이 무슨 주식 차트 마냥
남들 반응에 따라 떡상했다가 떡락했다가 난리도 아니잖아. 이게 무슨 내 인생이야. 남 눈치 보는 쇼지. 진짜 수컷의 향기가 나는 남자는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해. 누가 뭐라든 상관 안 해. 내가 생각한 기준, 내가 정한 목표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오로지 그것만 중요해. 저기 골방에 틀어박혀서 조각 깎는 예술가 형님들 한번 떠올려봐. 미켈란젤로 같은 형님들이 작업실 문 걸어 잠그고 돌덩이 깎을 때 밖에서 관객들이 박수 쳐주나 안 쳐주나 문에 귀대고 있을 것 같아. 천만에. 그 형님들은 오로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작품을 꺼내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야. 조각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부수고 다시 시작하잖아. 왜? 남들이 보기엔 괜찮아도 내 기준엔 안 차니까. 그 장인 정신이 바로 형들 연애에도 필요해. 여자가 칭찬 안 해줘도 형이 형 스스로한테 야, 너 오늘 좀 멋있었다. 데이트 코스 완벽했어. 하고 인정해주면 그만이야. 여자가 요리해준 거 먹고 반응이 별로면 뭐야, 보는 눈이 없네. 내 손맛은 최고인데 하고 넘길 수 있는 그 뻔뻔함이 필요하다고. 형들, 칭찬 구걸하지 마. 여자한테 나 사랑해. 자꾸 묻지 마. 그거 묻는 순간 여자는 아, 이 남자 불안하구나. 매력 떨어진다 라고 느낀다고. 형은 형 인생의 메인 셰프야. 형 입맛을 믿어. 형이 형을 인정해줘야 남들도 형을 인정하는 법이야. 오늘부터 채점표는 형이 직접 들고 다닙시다. 알겠지? 형들, 내가 진짜 답답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소개팅 나가거나 썸녀랑 술 한잔 할 때 분위기 좀 띄워보겠다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형들 있죠? 내가 왕년에 뭘 했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전 여친이랑은 왜 헤어졌고, 아주 그냥 대하 드라마 한 편을 찍고 오는 형님들 말이에요. 그러고 집에 와서 아, 오늘 내가 대화 주도했다. 나 좀 쩔었어. 이러면서 뿌듯해하고 있지. 아이고, 이 형님들 진짜 어떡하면 좋아. 그게 바로 형 미천 다 드러내는 짓이라니까요. 형이 가진 매력을 헐값에 넘기는 창고 대개방이나 다름없다고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제발 입 좀 다물라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정보의 희소성을 지키라는 거죠. 형들, 연애는 일종의 마케팅이자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근데 상품 설명서를 첫 만남에 100페이지짜리로 인쇄해서 여자 면전에 들이밀면 누가 그걸 읽고 싶어 하겠어요? 질려서 도망가지. 진짜 비싼 명품은 정보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 감질나게 보여주면서 갖고 싶지? 궁금하지? 하고 유혹한다고요. 이게 바로 신비감이라는 건데, 연애 시장에서 이 신비감은 돈으로도 못 사는 최고급 양념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투머치 토커가 되는 겁니다. 형들은 그걸 솔직함이라고 착각하는데 여자가 느끼기엔 그냥 부담이고 지루함일 뿐이에요. 형이 형의 인생을 첫 만남부터 술술 다 불어버리면 여자는 더 이상 형을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져요. 아, 이 남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견적 딱 나오네 하고 파악을 끝내버린다고요. 파악이 끝난 대상한테 설렘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편한 동네 오빠, 나 재미없는 남자가 되는 지름길이죠. 이 원리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칸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형이 말을 아끼고 형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만 흘리면 여자는 그 빈칸을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오빠는 주말에 뭐 할까? 평소엔 무슨 생각할까?
아까 그 표정은 무슨 의미였지? 이렇게 여자 머릿속에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이 물음표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자가 집에 가서 씻고 누웠는데 형 생각이 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타거든요. 여자가 형 생각을 10분, 1시간 할수록 그녀의 뇌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왜 자꾸 이 남자 생각을 하지? 나 이 남자 좋아하나? 이렇게 자기 최면이 걸리는 거라고요. 진짜 고수는 입은 닫고 귀는 여는 법입니다. 형이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침묵이 어색하니까요. 그때 형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면서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일석이조예요. 형은 신비감을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정보를 꽁으로 수집하는 거니까요. 비유 하나 찰떡같이 들어줄게요. 형들 넷플릭스 볼 때 생각해봐요. 예고편 기가 막히게 뽑아서 와, 저거 뭐냐? 다음 내용 뭐야? 하고 궁금해 미치게 만드는 드라마는 밤을 새워서라도 정주행하죠. 반면에 줄거리 뻔하고 결말 다 보이는 영화는 보다가 잠들잖아요. 형은 명작 드라마가 돼야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가 되면 안 됩니다. 전단지는 한번 쓱 보고 쓰레기통으로 직행이지만 명작은 소장하고 싶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부터는 입에 지퍼 딱 채우고 형의 침묵이 수다보다 훨씬 더 섹시하다는 걸 증명해 봅시다. 형들,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 다 집어치우고 진짜 뼈 때리는 현실 이야기 좀 해보자. 내가 앞서 말한 무심함이나 여유, 배짱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거 잘못 받아들여서 빈털터리에 배 나온 아저씨가 난 여자한테 관심 없어 하고 다니면 그게 멋있어 보일까? 아니, 형들 다 알잖아. 그건 쿨한 게 아니라 그냥 능력 없어서 포기한 패배자처럼 보이는 거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주머니에 먼지만 날리고 뇌는 유튜브 쇼츠에 절여져 있고 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데 무슨 놈의 자존감이고 여유야. 개뿔도 없지. 내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진짜배기 불가사의한 매력은 탄탄한 현실 감각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거. 형 통장에 장호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형 머릿속에 남들이 모르는 전문 지식이 들어있고 형 팔뚝에 핏줄이 딱 서 있을 때 나오는 그 자신감.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나한테 투자하는 것만큼 수익률 확실한 종목은 이 세상에 없어. 비트코인, 해외 주식 다 필요 없어. 나 자신이라는 우량주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게 정답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들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미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자 문제나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거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데 퇴근하고 운동해야지, 책 읽어야지, 부업 공부해야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남자가 여자친구 카톡 답장 5분 늦었다고 아예 마음이 식었나 하고 질질 짜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이 건설적인 바쁨이 형 주변에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 예전에는 형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배고픈 사냥꾼이었다면 이젠 형 자체가 누구나 탐내는 최고급 사냥감이 되는 거야.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미래를 위해 땀 흘리는 남자는 성장주라는 걸.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대박날 주식이라는 걸 귀신같이 안다고. 그런 남자 옆에 붙어 있어야 자기 인생도 같이 떡상할 거라는 계산이 서는 거지. 그러니까 형들, 제발 그놈의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형 몸값 올리는데 집중해. 연애 고민 상담글 올릴 시간에 스쿼트 한 세트 더 하고 전 여친 인스타 염탐할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 형이 빛나면 벌레가 아니라 나비들이 꼬이게 돼 있어. 형이 형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면 굳이 나 좀 알아줘 하고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형 가치를 알아보고 줄을 선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노리는 반전 매력의 실체야. 형의 시간, 형의 돈, 형의 에너지를 여자한테 쏟아부어서 환심 사려고 하지 마.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 모든 자원을 형, 자신이라는 법인, 나 주식회사에 쏟아부어. 옷도 좀 태가 나게 입고, 피부 관리도 좀 하고, 책도 읽어서 뇌생남 좀 되고. 형이 1등급이 되면 만나는 여자도 1등급으로 바뀌어. 이건 불변의 진리야.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 형은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야. 제발 꽝이라고 생각하고 버리지 말고 당첨금 수령할 때까지 빡세게 긁어보자고. 할 수 있지? 자, 형들, 자본 집중 투자라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형들 뇌리에 박힐 만한 아주 기가 막힌 비유 하나 더 들어줄게요. 형이 지금 시골 깡촌에 있는 다 쓰러져 가는 어느 간이역 앞에 서 있다고 쳐봅시다. 거기 앞에는 먼지 폴폴 날리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가 하나 있어요. 형은 거기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차나 차를 기다리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제발 아무나 나 좀 태워가라. 나 여기 있기 너무 싫다 하면서요. 이게 바로 형들이 그동안 해왔던 연애 방식입니다. 형 인생이라는 도로를 관리 안 하고 방치해두니까 운 좋게 차가 한 대 지나가도 그건 짐칸에나 겨우 탈 수 있는 낡은 트럭일 확률이 높죠. 진짜 남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다리는 거 때려치우고 직접 삽이랑 곡괭이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형만의 고속도로를 직접 닦기 시작해요. 남들이 연애 고민 상담글이나 읽고 있을 때 형은 땀 뻘뻘 흘리면서 아스팔트 깔고 가로등 쓰고 휴게소도 멋지게 짓는 겁니다. 형이 닦아놓은 그 도로가 8차선으로 뻥 뚫리고 밤에도 대낮처럼 밝고 주변 풍경까지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형이 지나가는 차들 붙잡고 제발 내 도로 좀 이용해달라고 빌어야 할까요? 천만에요. 똥차들은 감히 들어올 엄두도 못 내고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최고급 슈퍼카들이 야, 저기 새로 뚫린 길 진짜 좋다더라. 한번 달려보고 싶다 하면서 알아서 찾아옵니다. 형 인생이라는 도로를 비포장 도로로 놔두지 마세요. 웅덩이 파여 있고 먼지 날리는 길에 누가 오고 싶겠어요. 형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매끄러운 8차선 고속도로를 만드세요. 그러면 형은 굳이 누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도로 관리자로 서서 마음에 드는 차가 지나갈 때 너 디자인 괜찮네. 한번 달려봐. 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자본의 집중이자 진짜 자존감의 실체입니다. 형의 시간, 형의 돈, 형의 에너지를 여자한테 쏟아부어서 환심 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남의 채 기름 넣어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 모든 자원을 형의 도로를 닦는 데 쓰세요. 형이 1등급 도로가 되면 그 위를 달리는 차들도 1등급으로 바뀝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형이라는 도로가 명품이 되면 명품차들은 기름값 아끼지 않고 달려올 테니까요. 자, 이제 삽 들고 형 인생 닦으러 갑시다. 자, 형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야.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 근데 이 7번째 단계가 어쩌면 제일 빡센 난이도, 그러니까 최종 보스일지도 몰라. 왜냐면 이건 우리 남자들의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거든. 바로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말은 쉽지. 막상 내 여자가 딴 놈이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속 뒤집어지는 게 우리 남자들 마음이잖아. 내 경험을 솔직히 털어놓자면 내가 연애 하수였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실수가 바로 여자를 내
소유물로 착각했던 거야. 넌 내 거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어디 가지 마. 연락 꼬박꼬박 해. 이거 사랑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내 불안감 감추려는 개수작이었어. 그녀가 떠날까봐, 내가 버려질까봐 쫄리니까 족쇄를 채우려고 했던 거지. 근데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사랑은 꽉 쥐면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다는 거야. 진짜 고수는 손바닥을 활짝 펴. 손을 펴고 있어도 모래가 안 빠져나가. 왜? 그 손바닥 위가 너무 편안하니까 모래가 그냥 거기 머무르는 거지. 형들이 여자를 믿지 못하고 일거수일투 족 감시하고 의심하는 순간 형은 사랑꾼이 아니라 교도관이 되는 거야. 세상 어떤 여자가 교도관이랑 평생 살고 싶어 하겠어. 기회만 나면 탈옥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사랑의 최고 레벨, 그 만렙의 경지는 바로 집착 없는 사랑이야. 이건 형의 자존감이 하늘을 뚫을 때만 가능한 스킬이지. 네가 어디서 뭘 하든 나는 나를 믿고 너를 믿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녀. 이 태도가 형을 진짜 거물로 보이게 만드는 거야. 쪼잔하게 굴지 말고 대범하게 풀어줘. 그게 진짜 남자의 그릇이니까. 아주 낭만적인 비유 하나 들어줄게. 형이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희귀한 새, 종달새 한 마리를 사랑하게 됐다고 쳐보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잃어버릴까봐 튼튼한 철창에 가두고 자물쇠까지 채웠어. 매일 최고급 모이를 주고 물도 주지. 근데 그 새가 행복하게 노래를 부를까? 아니야. 걔는 하늘을 날고 싶어서 슬픈 울음소리만 낼 거야. 그리고 틈만 나면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겠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육이야. 진짜 사랑은 뭐냐?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거야. 새장문도 뜯어버려. 날아가고 싶으면 언제든 날아가도 좋아 라고 말해주는 거지. 처음엔 불안하겠지. 영영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할 거야. 하지만 형들, 만약 그 새가 온 세상을 다 날아다니다가 해가 질 때쯤 형 어깨 위에 다시 날아와 앉는다면, 그리고 형 귀에 대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다면, 그게 진짜 형 거야. 형이 강요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 새가 자기 자유의지로 형을 선택한 거잖아. 강요된 사랑은 가짜야. 자발적인 선택만이 진짜 백이 사랑이라고. 형들은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묶는 남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여자가 세상 구경 다 하고도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어 하고 돌아오는 종착역 같은 남자가 되고 싶어? 답은 뻔하잖아. 형이 그녀를 잡으려고 안달복달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그녀는 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될 거야. 자, 형들,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이제 내가 영상 처음에 약속했던 그 기가 막힌 비밀, 욕망의 역설에 대해 마침표를 찍어줄게. 우리가 지금까지 7단계를 거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가 바로 이거야. 인간은 참 간사해서 자기가 완벽하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흥미를 잃고 가질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미친 듯이 매혹된다는 사실이지. 형이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녀의 기분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매달릴 때 형은 그녀에게 완벽하게 정복된 영토였어. 긴장감도 없고 궁금할 것도 없는 이미 다 아는 결말의 영화 같은 존재였단 말이야. 하지만 형이 형의 인생이라는 미션에 집중하고 감정의 리모컨을 되찾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배짱을 장착하는 순간 형은 그녀에게 가장 정복하고 싶은 미지의 대륙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욕망의 역설이야. 형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형을 미치도록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건 단순히 밀당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형이라는 남자가 가진 중력을 바꾸라는 소리야. 그동안 형은 그녀라는 행성 주위를 뱅뱅 도는 작은 위성이었잖아. 이제는 형 스스로가 거대한 태양이 되어야 해. 형이 스스로 빛나고 형만의 궤도를 묵묵히 돌고 있으면 주변의 행성들은 그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알아서 형 곁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어. 오빠 요즘 왜 그래? 변했어? 라고 그녀가 불안해하며 묻기 시작했다면 축하해. 형은 이제 을의 연애에서 완벽하게 탈출한 거야. 그 주도권 역전의 짜릿함, 이제 형이 맛볼 차례야. 형이 그녀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 보일 때 그녀는 형의 인생에 들어와서 그 행복의 일부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진짜 남자가 판을 뒤집는 방식이지. 형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7단계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 어때? 머릿속에 뭔가 띵하고 울리는 게 좀 있어? 아니면 에이, 말은 쉽지 그게 진짜 되겠냐 하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 괜찮아. 형들이 지금 느끼는 그 모든 감정, 불안함, 설렘, 두려움, 그거 다 정상이야. 우리가 평생을 착한 남자, 헌신하는 남자가 정답이라고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쉬울 리가 없지. 그건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발로 서려는 아기 사슴처럼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일 거야. 하지만 형들,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대화의 결론은 단순히 여자를 무시해라, 나쁜 남자가 되라 같은 유치한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려는 길은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남자의 길이야. 결국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타인에게 무심해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독할 정도로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동안 형들의 시선은 항상 밖을 향해 있었잖아.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 시선을 거두어서 형의 내면으로 돌려봐. 형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형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뭔지, 그 뜨거운 불꽃을 다시 지피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감정의 거지로 살았어. 인정하지? 사랑 좀 달라고, 관심 좀 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누군가 내 빈잔을 채워주기만을 기다리며 구걸하는 삶. 형들, 그거 진짜 비참하잖아. 내 행복의 주도권을 남한테 넘겨주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소홀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형 인생의 날씨가 형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일 천둥번개가 쳤다가 맑았다가 난리도 아니었던 거지. 이제 그 거지 옷을 벗어 던지자. 그리고 형들 안에 잠들어 있던 왕을 깨워. 왕은 구걸하지 않아. 왕은 자신의 창고가 가득 차 있어서 넘치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뿐이야. 우리가 지향하는 사랑은 바로 이거야. 나를 사랑해줘 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나 풍요롭고 즐거운데 너도 와서 같이 즐길래? 라고 제안하는 여유. 거지은 거절당하면 굶어 죽을까봐 공포에 떨지만 왕은 선물을 거절당해도 상관없어. 그래? 아쉽네. 이 좋은 걸 못 알아보다니. 뭐, 딴 사람 주지 뭐. 하고 웃어넘길 수 있거든. 형들이 이 경지에 오르면 여자 문제 때문에 밤새 끙끙 앓거나 술 마시고 주정 부리는 일은 영원히 사라질 거야.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또 스마트폰 붙잡고 자니? 이딴 거 보낼 거야? 아니면 폰 딱 끄고 운동화 끈 조여매고 형 인생 달리러 나갈 거야? 형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형은 스스로 빛나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 이별? 오라 그래. 형은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고 멋진 놈이니까. 이제 형 인생의 조연에서 내려와서 당당하게 주연 배우로 무대 중심에 서보자고. 자, 형들, 이제 말이 길었네. 형들 마음속에 불씨가 좀 지펴졌나 모르겠다.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넘기면 아무 소용없어. 내일부터 또 카톡 확인하고 여자 기분 살피면서 찌질하게 굴면 오늘 우리 이 아까운 시간 다 낭비한 거야. 그래서 내가 형들한테 작은 제안 하나 할게. 아니, 이건 형들 자신과의 약속이야. 지금 당장 이 영상 댓글창에 숫자 7을 딱 찍어줘. 이 숫자 7은 우리가 오늘 함께 걸어온 진짜 남자가 되는 7단계를 의미해. 이 7가지 원칙을 형들 가슴에 문신처럼 새기겠다는 다짐이야. 댓글에 7을 적는 그 순간 형은 스스로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야. 나 이제 과거에 찌질했던 놈이랑은 손절한다. 나는 이제부터 평온하고 강력한 진짜 수컷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론 형들, 이거 한번 다짐한다고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갑자기 슈퍼맨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야.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또다시 불안해질 거고, 또다시 폰을 붙잡고 싶을 거고, 또다시 퍼주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릴 거야. 실패할 수도 있어. 나 왜 또 이랬지? 하고 자책하는 날도 오겠지. 하지만 괜찮아. 중요한 건 방향성이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숫자 7을 떠올려. 그리고 다시 형의 길을 가면 돼. 그 과정 자체가 형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니까. 근육이 찢어져야 더 크게 자라나듯이 형들의 멘탈도 몇 번 깨지고 부서져 봐야 더 강해지는 법이야. 형들은 할 수 있어. 이미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형들은 변화할 준비가 된 상위 1%의 남자들이야. 대부분의 남자들은 귀찮아서 혹은 인정하기 싫어서 진작에 뒤로 가기 눌렀을걸. 형들이 가진 그 의지, 그 열정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형들만의 성을 쌓아 올려. 여자는 그 성이 완성될 때쯤 알아서 문을 두드릴 테니까 우리는 그저 묵묵히 오늘 하루 형 자신을 사랑하고 형의 꿈을 위해 땀 흘리면 되는 거야. 형들의 앞날에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쪽팔린 날들보다 형 스스로의 멋짐에 취해서 웃음 짓는 날들이 더 많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선장처럼 언제나 평온하고 묵직하게 형들의 인생을 항해하길 빈다. 자, 댓글에 7 받고 이제 형들 인생살로 가보자. 진짜 남자가 되어서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자고. 형들 사랑한다. 그리고 믿는다. 파이팅!